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전과 비슷한 수치로 하락하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하락폭이 정말 커졌습니다.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53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는 192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 발표된 일정들을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미국 양적 완화 축소 후의 출구 전략, 유로존 경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네, 금주에는 노출된 중요한 이벤트에서 좀 좌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미국 관련된 이슈입니다. 15일 날 패드는 FOMC 10월 말 FOMC 앞두고 베이지북을 발표합니다. 9월 보고서에 이어서 미국의 12개 전 지역에 경기 확장세가 지속된 것으로 평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전 지역이 경기 확장세가 지속이 된다면 역시 추구 전략에 대한 우려 부분에서 좀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싶고요. 또 15일부터 16일까지 중요한 미국의 9월 소매 판매라든지 9월 산업생산 이 부분들 모두 8월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제 지표의 개선 자체는 일단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후 출구 전략 논의에 좀 불을 지피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유로존 경제 우려 관련해서 이벤트가 있는데요. 14일 같은 경우는 유로존 8월 산업생산이 발표되는데 7월 반짝 호전세 이후에 재차 마이너스 전환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로존 경기 우려가 재부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날 독일의 10월 경제 심리지수가 발표되는데 지난 최근 2개월간의 급락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역시 경제 우려에 독일이 한몫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16일 날에는 유로존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전반적으로 0.3% 하락으로 5년 내 최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로존 경기 우려에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유로존의 그 경제 부양과 긴축 이 두 가지 이슈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는 프랑스가 15일 날 2015년도 예산안을 발표를 합니다. 프랑스가 제시하는 2015년 예산안은 재정 적자 목표치를 맞추지 않는 예산안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아무래도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아무래도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적인 이슈로는 금통위의 금리 인하 이슈가 있는데요. 대다수 시각은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마감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텐데 어떻게 좀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글로벌한 이슈의 변동성 영역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국내만의 이슈로 반등하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자체가 최근 1년 동안에 달성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PBR이 1배를 계산하면
아주 보수적으로 1880이고 또 향후 1년의 순자산 기준으로 한다면 19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장으로서는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뭐 저가 분할 매수 관점을 유효하지만 주중반 이후에 있을 미국의 출구 전략 논의라든지 유로존 디플레이 우려미 불협화음 발생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관망세와 함께 철저히 저가 매수에도 상당한 분할적인 접근이 필요하겠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현금은 좀 뭐 일정 수준 계속 보유한 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호전주에서는 아무래도 뭐 주가도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일부 실제 호전주 같은 경우는 좀 차별화적인 향후 대응을 고려해서 좀 관심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달러원 환율이 1073원 50전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상승 출발 이후 상승폭을 반납했고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3원 50전이 상승한 1074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65원 9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이후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67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했던 것은 전 세계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생한 위험 회피 현상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고요. 개장 이후 반락한 것은 달러화의 자체적인 기술적인 반락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발표된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이를 반영한 상품 통화들의 강세가 원화의 동반 강세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 지표의 호조는 통상적으로 위험 선호도를 유발하면서 위험 통화들의 강세와 엔화의 약세가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중국 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달러에는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오늘 중국 지표의 호조가 달러화가 기술적으로 반락하게 하는 명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원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달러화의 박스권 동향은 향후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엔을 제외한 나머지 통화상들에게는 상승 재료와 하락 재료가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 공개된 미 연준의 9월 FOMC 회의 의사록 내용 가운데 강한 달러에 대한 우려가 드러난 점은 달러화에게 약세 재료가 되겠고요. 반면에 지난 주말과 같은 위험 회피 장세는 달러화가 위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반된 재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주요 달러 위험 통화상들에게 박스권 장세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원의 경우 지난주부터 1070원을 중심으로 1065원과 1075원 사이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달러원이 최근 상승하는 과정에서 1040원대 초반대에서 매수와 매도 세력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박스권을 형성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 차별화된 통화 정책을 보이고 있는 점과 또 세계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다른 나라들의 그것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빠른 것은 달러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오늘의 달러화 약세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하면서 머지않은 시점에 상승세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출시. 첫 번째, 안드로이드 마켓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하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이 뜨면 동의 및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전문가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놓친 경우라도 녹화방송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샘플러스 앱을 통해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세요. 김주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주욱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주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농우바이오와 코엔텍, 한미글로벌 공약주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농우바이오 보겠습니다. 국내 2위 종료 회사고요. 지금 어쩌선 손실 구간인데 만약 22,000원 밀리면 좀 과감하게 추매도 가능하겠고요. 다행히 밑꼬리는 좀 달아주는 모습은 그나마 좀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엔텍입니다. 오늘 거래량도 괜찮고 시장대로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호가창도 보면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동종목도 이제 실적으로 봐야 할 텐데 더 이상 테마주가 아니고요. 2,600원 무너지지 않으면 매도 시점을 내일로 미루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미글로벌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폭락하는 시장 대비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건설 관리 업체고요. CM이라는 것을 최초로 국내 건설업계에 도입한 선도 주자입니다. 상거래 상승이 오늘도 이렇게 아까 7,900원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을 보이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양봉입니다. 이런 날 양봉 보여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 YG엔터입니다. 굉장히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렸죠. 자사 보유 컨텐츠 확장성에 주목을 해야 될 때라 말씀드렸고 화장품, 의류, 게임들 저희가 이제 엔터테이너는 음원이나 팔고 공연 수익이나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새로운 길을 가는 YG엔터에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 자, 오늘 같은 날 이런 좀 하락 이용해서 오히려 좀 매수에 가담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들은 오늘 신규 추천주는 없고요. 이럴 때 이런 중기 종목 한 리뷰와 함께 매수 타이밍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장이 내일 말씀드렸던 중기 추천주 저가 매수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실적 상분의 주식의 어떤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마트에서 믿을만한 것은 실적, 성장성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소개시켜드렸던 중기 종목들 대부분 실적 하나만큼은 성과에 꼽을 정도입니다. 첫 번째 이제 가디아라는 종목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국내 최대 인터넷 도메인 호스팅 업체입니다. 인터넷 트래핑 분산 솔루션 업체 KINX 모회사고 지금 현재 120에서 241선까지 하회 하고 한 방에 하회하고 있는 강해도 구간입니다. 호가창 보면 호가가 50원에서 100원까지도 차이가 날 정도인데 이럴 때 보통 투매 현상이 나타날 때 이런 호가창이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두 번째 종목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자동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범퍼 플라스틱 내외장 업체고요. 단기 만에 전년도 전체 실적을 이미 달성한 상태입니다. 올해 1조 원 매출 돌파도 확실시 되고 있고 하반기에 매출이 더욱 좋아지는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너무나 싼 구간입니다. 최근 외인 수급도 아주 좋고요. 저가 매수에 저럴 기회이며 안 살 이유가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코오롱 인도 스틸이었죠. 코오롱이 실질적 사업 주주사고 아라미드 소송 관련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시장 대비는 그래도 이 정도 좀 양호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구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종목은 중앙백신입니다. 국내 최대 동물 백신 업체로서 국내 시장 점유율 10% 점유하고 있고 하지만 점차적으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받으면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이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매년 해외 시장 20% 이상 성장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글로벌 제약사인 바이알과도 어떤 생산 협약을 맺고 있죠. 자,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도 상연하고 거래도 지금 터지면서 시장들이 굉장히 양호하고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돌파 한번 했다가 너무 시장에 빠지는 바람에 약간 좀 밀린 상태긴 하지만 지난번부터 꾸준히 말씀드린 14,000 이하 적극 매수한 시점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탈구가 아니라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추가 수익이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산업입니다.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는 테슬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최대 수혜주입니다. 테슬라 관련 매출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이제 더 이상 뭐 전기차나 어떤 한때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니라, 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오늘 조정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13,000원 전후, 예, 매수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성 말씀드리는 타이어 코드, 예, 뭐 스판덱스라는 그런, 전 세계 1위 업체이고, 안전대리라는 뭐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이미 뭐 자회사 부실은 작년에 모두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추가 부실 가능성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뭐 미국 경제는 뭐 지금 회복을 하고 있죠. 강달러는 오히려 지금 효성에게는 굉장히 기회에 있습니다. 지금 이 동종목도 오히려 뭐 하락위에서 매수한다고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시장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안 좋다고, 예, 너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쫄지 마시고, 지나고 보면, 그때 들어갈 거, 예, 후회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대부분입니다. 근데 막상, 마우스는, 예, 좀 매도해가 있죠. 예, 그동안 좀 눈여겨보고, 비싸서 선뜻 못 샀던 종목들, 오히려 좀, 굳건히 먹고,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역발상 투자 전략을 지금 절실한 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신규 추천주 없이 이전에 추천해 주셨던 중장기 공략주에 대한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시장 분위기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죠. 코스피는 그렇다 쳐요. 코스닥이 현재 시간부로 4.15% 빠집니다. 532포인트 후반대. 자, 연평도 때 같아요. 연평도 때 서킷 브레이크 걸렸었는데 천안함 때도 걸렸었죠. 요런 느낌입니다. 정말 많이 빠지는데 딱히 이유를 찾아보기엔 이건 것 같아요. 신용 물량에 대해서 반대 매매가 나오고 그에 따른 또 악순환의 반복. 그렇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 돌아올 거란 기대는 금물이라고 코멘트 작성해 드렸습니다. 밑에. 오늘 똑같습니다. 시장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그 기대를 가지고 종목을 사지 마시란 소리예요. 제가 종목 사인을 우리 회원님들한테 지금 안 드리고 있어요. 공개방송상에서도 같은 종목 그냥 AS만 합니다. 3주째 종목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상에서도 지금 종목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제가 종목을 안 드린다는 것은 시장을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CJ ENM이 10% 빠지고 있고요. SM 13%. 말하기도 싫을 정도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의외로 삼성전자가 선전하지만 이거 바닥 확인 안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시면 안 됩니다. 자, 모비스, 현대차 3인방이 조금 세요. 왜? 달러 강세에 대한 조금 그래도
전차군단이 조금 메리트가 생겨서 그럴까 그런 느낌이고 은행주 조금 그나마 낫고 오늘 뭐 그나마 코스피가 그나마 조금 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르는 종목들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죠. 와, 그렇죠? 위메이드 11%, 와이젠트 9%. 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그래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허나 여러분 지금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PBR 1배가 1880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그래요. 1880에 대한 PBR 1배를 바닥이라는 그 어떤 생각의 틀을 깨셔야 됩니다. 그게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은요. 아무도 모르는 시장이 됐어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 매수하는 순간 올라갈 거란 생각? 그런 고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쉽사리 종목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종목을 꺼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시장이 조금 좋아지는 거다 제가 판단하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도 사실 없어요. 드리고 싶은 종목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들은 있어요. 용기 내서 사실 분들은 뭐 사도 되겠지만 어쨌든 흐름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아래 문자 번호 나오고 있는데요. 013-3366번에 0110번이에요. 아래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제가 상세하게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수급 100점주입니다. 한국전력, 한전, KPS, 컴투스, SK브로드밴드, 하이트칠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국전력은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마땅히 이런 시장에서는 이 종목밖에 드릴 게 없다, 추천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오늘 1.6% 정도 상승을 합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습니다. 왜요? 실적 좋으니까, 4분기도 좋으니까, 내년은 더 좋으니까 상승을 줄 수밖에 없는 종목. 그럼 매수해야 될까요? 조정 좀 나오면 삽시다. 21선 깨지거나 조금 내려왔다 올라가면 그 포인트 노리세요. 네. 가격적으로 잡아드리자면 차트를 같이 좀 보실까요? 자, 한 47,000원 정도. 수급은 오늘 제일 좋은 종목이에요. 7,000원 정도 내려왔다 올라가는 포인트면은 제가 정말 이뻐하고 사고 싶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쉬지 않고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딱히 매수 의견을 못 드렸어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렸다가 사보자. 네, 좀 더 기다렸다가 반등 주는 찰나에 놓치지 않고 매수 사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한전 KPS입니다. 자, 한전 KPS도 똑같죠? 정말 잘 가요. 네. 계속 꾸준하게 갑니다. 윗골에 달렸어요, 오늘. 이런 거 별로 짜증이 나는 거죠. 살짝 뭐 기분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언제 사야 될까요, 이 종은? 이 친구는 언제 사요? 항상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바닥 포인트 라인을 고민해보자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이게 바닥이 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바닥이 될까요? 자, 1차 지지선 라인은 얼마? 8만 3, 4천원. 그 다음 라인은 얼마? 7만 얼마 될까요? 뭐 7, 8천원 될까요? 여기 깼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 여기 내려왔다가 올라가거나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야 됩니까? 최소한 첫 번째 지지 라인을 사야 되죠. 최소한도로 얼마? 한 8만 4천원 라인까지 오면 그때 한번 조금 사보고 그리고 또 만약에 내려갈 경우에는 7만 7, 8천원에 또 한번 사보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대신에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고요. 주식은요, 여러분 올라갈 때 사야 됩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진리입니다. 겁이 나서 못 사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은 그대로 많이 움직인다는 거. 자, 그럼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수급은 굉장히 좋았고요.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는 종목이다. 잘 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컴투스입니다. 자, 컴투스가 결국 오늘 플러스를 갔어요. 왜 갑니까? 왜 가죠? 게임빌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좀 볼까요? 게임빌은 좀 밀리긴 했는데 많이 밀리지도 않아요. 시장 대비해서 최근에 흐름이. 자, 이 종목들 경기 방어준 거 아시죠? 3분기 실적이 어떻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4분기도 좋긴 한데 3분기보다는 그 실적 상승폭이 조금은 떨어질 거예요. 3분기가 워낙에 전년 대비 좋다 보니까
주가가 언제까지 갈까요?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올라갈 거예요. 언제죠? 다음 달이죠? 그러면 이번 달 내내 올라간다고요?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쉽사리 지수 대비해서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가요. 네, 흐름이 그래요. 게임빌도 한번 전고점을 뚫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사실 근데 너무 고평가긴 해요. 그게 좀 걱정인 건 사실인데 심하게 꺾이고 나서 또 반등을 주는 쌍바닥을 또 한번 지지하면서 올라가 줬고 게임빌 같은 경우는 컴투스 같은 경우는 21선 라인에 대해서 또 바로 반등을 주는 흐름. 매수는 언제? 21선 깼다가 올라가면 매수하시고요. 또 내려오면 그냥 죄송합니다. 내려오면 어떻게? 또 매도하면 돼요. 올라갈 때 매수, 내려올 때 매도. 그렇게 하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1선만 잘 보시고 컴투스는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SK브로드밴드인데요. 이 종목이 좀 많이 올랐다가요.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급등합니다. IPTV 가입자. 자, 제가 SK브로드밴드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SK브로드밴드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죠. 네,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왜 LG에서 쓰다가 SK로 옮겼냐. IPTV를. 채널이 빨리 돌아가서. 그게 조금 되게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채널 안 돌아가면. 눌렀는데 잘 안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왜. 셋톱박스가 느려가지고. 저는 그게 정말 싫더라고요. 지금은 뭐 빨라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바꿀 때 당신 그랬어요. 그래서, 잘 올라가고, 또 IPTV 가입자가 사실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상승을 합니다. 자, 오늘장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장 보니까, 외인이 97,000주, 기관이 32만 주 매수합니다. 정말 많이 사죠? 자,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빼던 친구들이 다시 매수를 잡아주고 있어요. 한 번 더 올리려나요? 시장 대비해서는 어떻게? 완전 반대로 움직이네요. 최근의 흐름은. 상승 추세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왜요? 3, 4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아질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좋아지니까. 그래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8월부터 9월부터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부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하이트진로입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상승폭이 굉장히 무서운 종목입니다. 9월부터 야금야금 올라가더니 10월달 급등을 합니다. 그쵸? 자, 그렇게 내려가던 이 추세상으로 내려가던 요 종목이요. 쌍바닥을 보여주더니만은 자, 쌍바닥을 보여주더니만 어떻게? 바닥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잘 보세요. 요 그림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러면 거의 고점 포인트가 사실 온 건 맞아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수급은 좋은데, 최근에 수급은 정말 좋은데, 요 포인트, 얼마죠? 여기가? 한 26,000원 정도 자리가, 27,000원 정도 자리, 6,000원, 7,000원 정도 자리가 약간의 고점 영역으로서 어떻게 맞고서 이때처럼 떨어지거나, 조정을 좀 이렇게 거치거나,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자,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요? 매수는 아니에요. 매수하신 분들만 매도 관점으로 이제 수급만 꼬이면 대응해야 되는 종목인데, 자, 오늘장 어쨌든 오늘장 수급이 조금 괜찮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 상승은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 종목인데, 27,000원부터는 고민해야 된다. 네, 아셨죠? 조금은 급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할 필요는 없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팔 필요도 없고요. 자,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자, SK하이닉스부터 좀 보도록 하죠. 4008님께서요. 48,500원에 들고 계십니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간다. 어제 시가 대비해서 쫙 튀어 올랐어요. 이런 경우는 참 드물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없애죠? 이건가 봅니다. 네. 자, 시가가 마이너스 4.3%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마이너스 0.2%, 3%대 하락입니다. 4%를 돌려버립니다. 그쵸? 하이닉스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삼성전자에 비교한 영업이익을 대비하면 너무 싼 종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밀렸어요. 고민이 되죠? 매수하신 구간은 48,000원이시고 이 구간인데
그렇죠? 올라올 것 같더니만 갑자기 삼성에서 반도체 라인 투자한다 해가지고 급락 맞았어요. 다시 올라갈 거예요. 왜요? 실적으로 올라갑니다. 실적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4만원 정도, 4만 1,000원, 2,000원 정도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에요. SK하이닉스는요. 한 4만원 정도 오면은 너무 싸다 보니까 오늘 말아 올려주네요. 정말 싼 겁니다. 네.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나아요. 38,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치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셨죠? 비중이 40%가 많긴 하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서 말리진 않겠습니다. 꼭 잘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사실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보시라는 의견부터 드릴게요. 아니면 좀 더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7652님 셀트리온 46,100원에 20% 보겠습니다. 자, 46,100원이세요. 이전에 매수를 하셨는지 최근에 매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셀트리온 얘기를 드려볼게요. 최근에 2,000억 투자 받았습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투자했어? 2,000억을 호스피랍 쪽에서 램시마 판권, 미국 내 판권을, 북미 쪽 판권을 받기 위해서 2,000억을 투자했어요. 셀트리온 재고가 얼마나 쌓여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램시마 재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호스피라라는 회사에서 2,000억을 투자했다. 이게 재고 때문에 회사가 망할 것이다, 유증을 받을 것이다, 어쩌고저쩌고 간에 호스피라에서 2,000억을 투자했다.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성장성을 보고 2,000억을 투자한 거지. 그럼 회사가 다시 밑으로 좀 이렇게 급락 나온 이후에 안 올라가겠습니까? 계속 떨어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떨어질까요? 좋아질 회사니까 2,000억이나 투자했죠. 응? 계속 판매에 대한 부분,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겠죠. 그리고 차익도, 주식에 대한 차익도. 그래서 여러분, 셀트리온 여기 우리 투자하신 분 7652님 46,100원 단가가 조금 높으시긴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정말로 크게 튈 수 있는 종목이다. 시간만 걸릴 거, 시간이 좀 걸릴 뿐. 연말에 보면은 지수 상승과 더불어 연말에 4만원대 안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년부터 이 성장성을, 셀트리온의 성장성을 막을 회사는 아마 국내에 없을 겁니다. 성장성을 믿고서 투자하셔야 되고, 재고 어쩌고저쩌고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재고가 그래도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될 소지 왜 2,000억을 투자했을까요? 그쵸?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보다는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분명히 추가 매수할 수 있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도 크지 않으시네요. 시장 대비해서. 그쵸? 자, 그 다음 볼게요. 7006님, 중앙백신 매수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7% 급등 중에 있습니다. 정말 급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좀 에볼라 얘기, 이쪽 관련주들, 너무 좀, 약간 테마성 움직임 자체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미국 내 확진, 환자가 어쩌고저쩌고, 그쵸? 치료약이 있으니까, 매출에 대한 포인트. 근데 이런 고민을 해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이 시간에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성인이시니까, 재밌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니더스가 최근에 4연속 상한가를 갑니다. 유니더스가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콘돔 만듭니다, 여러분. 네. 왜 올라가죠? 에볼라 바이러스가 남자 정액에서 70일 이상 산답니다. 그래서 유니더스가 지금 4연속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단기적인 이슈라고요. 에볼라 걸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에볼라 걸린 사람이 이쪽에 우리나라 쪽이나 중앙백신에서 매출을 올리는 곳에서 걸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게 실질적으로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좀 테마성 있는 움직임. 그러면 이거를 지금 매수할까요? 라는 질문 자체를 하실 게 아니에요. 투기를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7006님. 매출은 뒤도 안 보시고 1년에 매출로 실적으로 움직이는 달이 몇 개월 있습니까? 8개월은 실적으로 좌지우지됩니다. 분기마다 코스피 코스닥의 실적으로 2개월씩 잡아먹어서 1년에 8개월은 온 시장이 실적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약간 실적 얘기가 조용한 날들에 테마성 움직임이 있는 것들이지. 그렇죠?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렇게 낙폭 과대한 시점에서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조만간 나오게 된다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쇼핑 찬스가 많습니다. 종목들이. 있잖아요. 왜 중앙백신을? 나쁜 정보는 아니에요. 저도 좋은 거 압니다. 네. 실적도 개선상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약간은 조금은 꺼려지는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면 사실이다. 네. 말리진 않겠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약간 근데 테마성의 움직임이 썩 좋아 보진 않는다. 요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오이솔루션을 23,300원에 6899님께서 사셨는데요. 추가 매수 되나 물어보셨습니다. 오이솔루션 23,300원 보겠습니다. 자, 오이솔루션 사셨는데요. 23,300원. 흐름 볼게요. 자, 상장하고 나서 급락 나온 이후에 바닥 포인트 이렇게 다져주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갑니다. 자, 지수 급락에 좀 영향을 받았어요. 그쵸? 네. 추가 매수 가능한데요. 언제 사시냐면요. 좀 올라가면서 이 친구가 수급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수급 들어오네요. 오늘장 수급 어떤가요? 오늘장에는 잡히는 건 아직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시점부터 플러스로 올라가면서 최소한 2, 3% 뛰는 날 있을 겁니다. 네, 조만간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모레가 될 수도 있어요. 2, 3% 뛰면서 기간 매수가 잡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삽시다. 그때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릴게요. 네. 그럼 충분하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못 먹어도 한 23,0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10% 정도는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상 정도는. 그래서 반등 중에서 올라갈 때 기간 수급이 보인다 싶으시면 놓치지 마시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1878님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 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해드릴게요. 자, 레버리지 지금 갑자기 제가 순서대로 해가 난리가 났어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가 많이 밀렸어요. 이거 사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쵸? 1878님 사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레버리지를 제가 계속 사지 말자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질문도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안 좋단 말이에요. 낙폭이 과대했다고 매수. 자, 만약에 여기서 코스피가 1900 깨지면 몇 프로 빠집니까? 1.5% 더 빠지죠, 코스피가. 그럼 레버리지 몇 프로 빠져요? 3% 빠집니다. 인버스는 1.5% 오르겠죠. 자, 레버리지. 정말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글로벌 시장이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시장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매수했다라 이렇게 횡보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결론은 뭐? 안 된답니다. 안 된다. 시장 올라갈 거라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그냥 좋습니다. 장담 못하지만 이런 분위기.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가 글로벌 전반에 돌 때면 그때는 되겠는데 이거 지금 안 그렇잖아요. 레버리지보다는요, 지금 인버스가 더 매력적이에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절대 쳐다보시라고, 쳐다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볼게요. 다음 보죠. MD스테크 0018님 22,800원 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인베디드 종목이죠? 네. 22,800원에 매수하셨어요. 자, MD스테크는 3, 4분기가 이제 그 성수기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4분기가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이 정도로 안 빠진다. 이거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시점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건 매도할 게 아니고요.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져가셔야 돼요. 자, 수급 포인트. 이 정도면 뭐 양호해요. 워낙에 하루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쵸? 기관도 잘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게 이거는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지수에 의한 하락 포인트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빠지더라도 바로 어떻게 순식간에 올라올 종목이에요. 자, 현재 우리 0018이 마이너스 3.5% 좋아요. 나고 있다고요. 양호해요. 괜찮아요. 네. 더 올라갈 겁니다. MD스테크 비중 30%? 네, 담아도 됩니다. 돈 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버티시면 장땡입니다. 버티시면 돼요. 그냥 버티면 알아서 돈을 벌어줄 거예요. 걱정 마시고 가져갈게요. 그럼 얼마까지 갈까요? 이거는 다시 지수 돌아서면 못 먹어도 25,000원까지 가요. 전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걱정 마시고 힘내시고 가져가 볼게요. 아셨죠? 손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영 손절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아마 안 올 것 같기도 한데 21,000원대 깨지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 포인트가 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을 보죠. 자, 스페코 5423님 전쟁 났나요? 4,150원에 45%. 45%. 우리 5423님은 전쟁이 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예? 전쟁이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쏴줘야지, 저기. 연천에 저기, 응? 총알 떨어지고 막, 그 다음엔 어떻게 미사일 떨어지고 이래야지, 저기, 어떻게, 삐라를 좀 더 날려줘야 되나요? 삐라를 더 날려야 되는지. 스페코 이거, 가서 삐라 날리시고 오셨나요? 삐라 날리신 다음에 스페코 사신 거 아니에요? 자,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너무 좀 테마성인 종목이잖아요. 그죠? 4,150원이세요. 뭐 수익은 나오고 계십니다. 뭐 실적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약간 늦나요? 자, 예, 나왔네요. 자,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게 잘 나왔어요. 좋게 나와줍니다. 네. 부탁드릴 것은 실적이 정말 좋아졌네요.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점을 실적으로 대응하시는 관점을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시가 대비, 시총 대비해서 아까 본 실적으로는 나름 저평가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연말까지 보면.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매력적인 가격에서 매수하셨다라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이게 움직일 때 약간 좀 테마성이 강하잖아요. 전쟁 테마로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급등이 나오면 웬만하면은 조금은 비중을 한번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 30%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지만 45%는 많지 않았다. 너무 많지 않나? 예. 실적은 근데 양호하기 때문에 아마 4,000원짜리는 쉽게 안 깰 겁니다. 현 실적으로 봤을 때는요. 4,000원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저평가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가져가시는데 많이 올라갈 경우 한 번 더 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김정은 우리 국방위원장이 지금 40일째인가요? 40일 넘도록 얼굴을 안 보이고 있어요. 다쳤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유격 훈련하다가 다쳤는지 모르겠고 뭐 그런 얘기가 돌긴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나쁘진 않아요. 이 종목.
가져갑니다.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시고 급등하게 될 경우는 아마 5,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비중을 좀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홀딩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LG화학 8466님 28만 1,000원에 10%. 네, 10% 잘 사셨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너무 안 도와줘요. 종목들이 너무 안 도와줘요. LG화학이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LG화학 언제까지 가져가야 돼요? 언제까지 가져가야 됩니까? 내년까지 가져갈 생각으로 이거는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죠. 내년까지 보셔야 돼요. 본격적인 실적 성장성 어떻게 됩니까? 내년. 자, 삼성 SDI가요, BMW i3에 공급하는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드는데 공장이 어떻게 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 아우디 쪽으로 들어가는데 풀 가동이 안 될까요? 아우디 차 못 팝니까? 잘 팝니다. 내년. 그러면 바닥에서의 상승 포인트가 급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52주 신저가이긴 한데 다시 한번 올라가면 또 다시 상승을 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시기가 문제예요.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다는 말로 인해서 거의 뭐 급락장, 폭락장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 시기가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이번 달이 아닐 수도 있고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비중을 어떻게 늘리셔야 돼요. 몇 프로까지? 20%까지 늘리셔서 단가를 확 낮추시면은 수익을 딱 금방 내고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시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시고 또 버티시다가 경기 좋아지는 흐름 나오면서 지수 상승 나오고 LG가 올라갈 때 아마 급등 나오면서 기관이든 외인들이든 싹쓸이 매수할 거예요. 그 포인트 때 따라가십시오. 아셨죠? 그 포인트 따라가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한화 8433님 10% 매도해야 되나요?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29,000원이세요. 자, 바닥 포인트에서 딱 상승 주는 게 좋았어요. 그렇죠? 네,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분명합니다.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이 구간은요, 매수할 수 있어요. 이 구간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누구든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자리니까. 그렇죠? 수급 측면도 괜찮아요. 자, 오늘 어떻게 되고 있죠? 오늘 기관이 갑자기 매도로 전환해버립니다. 기관이 7만 주 매도해버려요. 이건 아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바닥 포인트 좋은데 깨지고 심하게 깨지면서 수급 주체 빠져나간다. 이때는 어떻게? 일단 피하고 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빠져나오세요. 기간 매도는 두고 볼 수 없네요. 빠져나오신 이후에 다시 상승을 주면서 올라간다면 그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자면 동아ST 볼게요. 7667님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107,500원에 10% 추가 매수 혹은 손절 물어보셨습니다. 7667님 동아ST 107,500원 보겠습니다. 아이고, ST요. 동아ST. 네. 자, 역시나 이 종목 최근에 이제 하락 쪽이 나왔어요. 네, 큰 그림에서 볼게요. 큰 그림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려가던 종목이 그쵸? 좀 바닥을 확인한다 싶더니만 다시 어떻게 약간의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려는 그런 흐름인데 아직은 확실하게 고점 포인트 라인이 계속 낮아지니까 아직 바닥이라고 확인하기는 약간 힘든 시점 그런 포인트들인데요. 그쵸? 네, 지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작년 5월부터 해서는 좀 바닥 포인트가 여기 좀 바닥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 바닥 포인트들이고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좀 상승적 분위기를 좀 틀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조금 상승 분위기를 좀 틀은 흐름이에요. 최근에 수급사항 볼게요. 자,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야금야금 매수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최근에 기관들이 팔아 제끼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요때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은요, 기관이 또 매도하네요. 근데 연기금 매도세요. 다시 수급창 열어서요. 자, 연기금이 어떻게 해요? 매수해 주다가 매도로 조금 보여주는 포인트. 굉장히 옛날 물량일 겁니다. 굉장히 옛날 물량일 거예요. 최소한 뭐, 이때나 이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한데 실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요대로만 좀 나와준다면 작년치를 굉장히 크게 뛰어넘죠. 영업이익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여기가 당기순이니까 영업이익인데요. 자, 동아ST의 시총 얼마입니까? 8천억 정도. 그러면 이게 이제 약간의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 이 업종의 적정 주가, 적정 PER로 계산해 보더라도 약간 고평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 약간 애매하네요. 살짝 애매하긴 해요. 저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아직의 이 수급 포인트 자체가요, 약간 기관들의 꼬임새가 있긴 한데, 아직 외인들의 수급 포인트나, 이게 확연하게 최근에 지수 영향 때문이지, 바스켓 매도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좀 더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밑꼬리 단 것도 조금 그렇고, 메리트 자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좀 더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승을 좀 더 주면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양봉 좀 나오면, 그때 조금 추가 매수를 할게요. 양봉 나오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양봉. 내일 양봉 나오면 조금 사보시고, 그 다음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떨어지더라도 10만원이 아마, 바닥 라인일 겁니다. 요 포인트 맞춰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양봉 나오면서, 수급 중 기간 매수나 외인 매수 강하게 들어온다면, 그때 다시 양봉, 큰 양봉 나오거든요. 네, 그때 또 한번 매수해보시고, 큰 양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조금씩 또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할 필요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 없어 보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보죠. 자, 6723님, 아이센스 매수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거 종목 엄청 밀렸었네요. 장중에. 분봉으로 볼까요? 얼마나 내려왔었나요? 자,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네요. 자, 시작하고 나서 조금 많이 밀렸던 주가 흐름이 많이 튀어 올라갔습니다. 회복을 좀 했어요. 다시 일봉으로 가서 제대로 양봉 그려주네요. 자, 매수 가능을 의견을 드릴 수 있을지 마지막 절차. 수급 포인트 좋습니다. 오늘장 수급 오케이 좋네요. 실적 포인트까지 괜찮다면은 매수를 사인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실적 포인트가 약간 좀 걱정이긴 한데 3분기 실적이 그냥 간략하게 검색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뉴스 하나 볼까요? 얼마나 될 건지에 대한 부분. 4분기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라고 합니다.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3분기에 대해서 그냥 검색해봅시다. 이렇게. 자, 3분기 상황 실질적 전망 얼마란다고요? 대충 예상치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제가 이거는 좀 찾아봐야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다. 4분기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은 주가 흐름 자체가 오늘 또 기관들의 매수나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이 외인들과 꺾이지 않는 흐름에 대해서 해답이 될 것 같네요. 오늘장도 마찬가지고. 매수 가능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림에도 이 종목 꺾이지 않고서 최근에 잘 살아 움직인다. 네, 이거는 주인이 있다는 소리죠. 누군가가 주가를 많이 밀리면 받아주고 있다. 뭐 이렇게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싼 가격에서 계속 사고 계실 테니까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저는 그래요. 좀 내려온다면 매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조정이 좀 나온다면 그때 맞춰서 좀 매수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자, 뭐 오늘 뭐 이 정도까지 해드렸으면 충분하게 좀 상담은 해드렸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시장 분위기 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드리자면 코스피 0.67% 뭐 예상치긴 한데요. 예상치를 봐야 되겠죠? 동시효과 되기 전이고 0.65%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19% 정도의 예상치가 잡히고 있네요. 힘내셔야 됩니다.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줄지 여부는 아직 판가름하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상승 분위기에 대해서는 조만간 나온다. 빠질 때 아무리 늦어도 다시 2000포인트까지 가는 기간은 여러분 3.5개월이었습니다.
아셨죠?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힘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6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27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35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